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A. 밥을 먹었다. B. 밥을 마셨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장이 더 자연스러우신가요?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A. 밥을 먹었다를 고르겠죠. 물론 밥을 엄청 급하게 먹으면 밥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B처럼 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은 밥을 먹었다 하고 밥을 마셨다가 있으면은 밥을 먹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즉 확률적으로 말해서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할 확률이 밥을 마셨다 라고 말할 확률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더 높은 문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확률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지는 못해도 직관적으로 이런 문장하고 저런 문장이 있으면 밥을 먹었다 하고 밥을 마셨다가 있으면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사람은 이제 확률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모형을 언어 모형, 영어로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모형을 이용을 해서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의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문장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를 어디다 사용을 할까요? 자연어 처리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자연어 처리에 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어 이해라고 해서 어떤 자연어 문장, 텍스트가 있을 때 이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파악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새로운 자연어 문장을 만드는 자연어 생성이 있습니다. 자연어 이해하고 자연어 생성이 있는데요. 언어 모형은 이제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어 이해를 살펴보면은 자연어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감성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성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긍정 또는 부정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너무 즐거워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 태도는 긍정적이죠. 근데 요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부정적인 문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걸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감성 분석 이렇게 부릅니다. 감성 분석은 머신러닝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제에 속하는데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X를 입력을 받았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Y를 출력하는 그런 종류의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은 텍스트를 X로 입력을 받고 그러면 그 텍스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감성을 Y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감성 분석을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X하고 Y가 둘 다 있어야 컴퓨터한테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X에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고 Y에는 그 텍스트에 감성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텍스트는 많아요. 텍스트는 이제 흔한데 그 텍스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따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가끔 리뷰 같은 데를 보면은 별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접 긍정 부정을 표시를 해 놓죠. 그래서 별점이 1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고요. 별점이 5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뷰 텍스트하고 별점하고 사용해서 텍스트를 X, 별점을 Y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이 친구와 채팅을 하시면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야,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야 이런 식으로 별점을 붙여가지고 채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건 텍스트만 있는데 그럼 이 텍스트의 긍정 부정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일단 사람이 읽어보고 일일이 긍정 부정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머신러닝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빅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사람이 일일이 그렇게 긍정 부정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언어 모형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 모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즐거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그 뒤에 그래서 네모 한 다음에 이제 네모에 좋아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냐 아니면 싫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아라고 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문맥상. 그 다음에 요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싫어. 그럼 이 경우에는 그래서 싫어라고 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모형이 잘 학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장의 긍부정 같은 요소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형은 어떤 문장의 문법적인 측면이나 의미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이제 잘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성 분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연어 이해와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언어 모형을 잘 학습시키면 이거를 다양한 자연어 이해에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경향은 전위 학습이라고 해서 한 과제에 학습된 모형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과제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데 언어 모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전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언어 모형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모형은 따로 Y가 필요 없고 X만 있으면 되니까 언어 모형을 학습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사전 학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언어 모형으로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모형을 좀 수정을 합니다. 고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성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감성 분석에 맞게 모형을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거의 학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감성 분석에 맞게 모형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세 조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감성 분석에 학습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언어 모형으로 학습된 모형을 좀 가져와가지고 미세 조정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 모형을 이용해서 전위 학습을 시키는 게 현재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접근법이고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GPT-3라든가 버트라든가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생성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자연어 생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결국엔 어떤 문장이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감성 분석 얘기를 할 때 뭐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네모 하면 네모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것도 결국에는 자연어 생성인데 언어 모형을 이용하면 이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확률이 높은가 어떤 말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언어 모형을 이용하면은 자연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생성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번역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챗봇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번역이라는 거는 뭐 영어로 헬로 이렇게 말하면 한국어로 뭐라고 나와야 자연스러운가. 요약이라는 거는 긴 텍스트가 있었을 때 이걸 짧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자연스럽냐. 챗봇은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자연스러운가.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어떤 앞에 어떤 텍스트가 있고 뒤에 나올 텍스트가 뭐가 나오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언어 모형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모형이 무엇이고 이제 언어 모형을 자연어 처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